아니, 뭔 말을 그렇게 했는데. 말을 그렇게 하는 게 뭔데, 도대체. 저게, 뭐, 어느 부분에서 화날 타이밍인 거야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혼 숙녀 캠프 리뷰하는 날입니다. 저번 주에 이어서 울컥 부부 이야기 먼저 나눠볼게요. 억울한 게 세상 제일 많은 울컥 남편인데요. 좋은 말로 하면 섬세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. 이번 주도 억울한 게 많아. 거기다가 기억력도 좋아서 사소한 옛날 일도 다 끄집어내서 싸울 거리를 만들어요. 근데 이 기억력이 선택적 기억력이야. 자기 상처받은 건 먼지까지 다 기억하면서 정작 본인이 아내분한테 상처 줬던 거는 기억을 못해요. 남편의 주된 불만은 아내가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고생했다거나 응원한다거나 뭐 좋은 소리는 안 한다는 거야. 근데 아내분이 찾은 카톡 대화창에는 실제로 수도 없이 했어. 고맙다, 수고한다, 고생해라 등등 엄청 많아요. 그런 기록들이. 그래서 응원하는 얘기도 하지 않았냐. 그러니까 카톡으로만 하고 얼굴 보고는 안 했대. 그래서 그게 섭섭하대. 정작 본인은 카톡으로도 안 한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계속 섭섭한지 모르겠어요. 정작 아내분은 스트레스로 역류성 식도염이 와서 약을 먹고 있어. 남편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애매하게 돈을 벌어올 바에는 그냥 집에서 애 키우면서 내조를 하라는 건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외벌이로는 생활이 힘들다는 거야. 남편분이 횟집을 운영하다가 정리를 했잖아. 그때 생긴 빚이 1억 원이래요. 근데 그 조선소에서 시험 합격해서 제대로 일하더라도 줄 수 있는 생활비가 300 정도인가 봐. 300이면 현실적으로 애기 키우면서 빚 갚고 생활하기 벅찬 금액은 맞죠. 내가 봤을 때는 헛소리야, 그냥. 나가서 벌 수 있으면 얼마가 되더라도 벌어서 빨리 빚 갚을 생각을 해야지. 그러면서 뭐 본인은 손가락이 잘려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는 거야. 근데 저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. 아니, 특수용접이라며 손으로 하는 일 아니야? 손가락 없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데. 결국 요지는 그냥 너는 집에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찍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.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많이 벌어다 주면 그럴 수 있지. 남편이 충분히 벌어다 주면 뭐 남편이 싫다 그러는데 굳이 일하러 나가겠어요? 어? 애기 키우면서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. 하지만 월 300으로는 힘들다는 거지. 빚 갚고 새 식구 생활을 해야 되니까. 남편의 이 내조하라는 소리가 결국에는 꾸러라는 소리래. 꾸르라는 소리래. 너무 가부장적이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남편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많이 났나 봐. 남편분 말로는 본인이 어렸을 때 많이 놀았다면서 뭐 제대로 된 서열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. 부부 사이에 무슨 서열 정리야. 그냥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. 아직도 중고등학교 때 놀던 시절에 머물러 있나 싶었어요. 아직도 일집 마인드가 남아있는 건지 가끔 얘가 나한테 일부러 맞으려고 하나? 맞고 돈 받으려고 하나? 뭐 이런 생각을 한대. 이 부분 보면서 너무 무섭잖아. 아니 무슨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합의금 받으면 뭐 할 건데 그 돈 받아서 뭐 할 건데 생각이 너무 어려워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계속. 눈물이 많아서 울컥 장인인데 반면에 폭력성이 있어요. 그래서 화를 주체를 못하고 막 화나면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이런데 근데 또 본인 억울한 것도 절대 못 참아.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.
그러니까 참 버라이어티한 사람이에요. 애 같아. 아직 좀 덜 큰 느낌? 아내분의 반려견 이야기가 나와요. 아내분이 2014년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같이 키우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나 봐. 네, 남편분이 인터뷰하면서 그 반려견 이야기를 하는데 죽어서 속이 시원했다고 하는 거야.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는 거지. 만약에 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내가 키우던 반려견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진짜 소름 끼쳤을 것 같아. 사실 저는 동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무서워해가지고 키워본 경험이 없는데도 아 진짜 저건 아니다 싶더라고요. 손 세게 넘었지 저거는. 맞잖아.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뭐 그 개가 많이 물어서 힘들었다. 내가 화가 나서 좀 과하게 표현한 것 같다. 뭐 이렇게 변명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해. 남편분이 자꾸 말투 얘기하고 아내가 상처 준다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영상 보고 느낀 점은 두 분 다 피차 일반이에요. 아무래도 경상도 사투리가 억양이 좀 세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두 분 다 말투가 곱지는 않아. 그러니까 서로 말로 상처 주고받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. 아내분 인터뷰 내용 중에는 혼자 거제도로 내려가서 일하는 남편이 고맙고 기특하기도 하고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고생하고 있는 거 안다.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. 근데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. 아내분은 종종 카톡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직접 얼굴 보고 한 게 아니라서 성에 안 찬다고 하니까 만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싸우기 바쁜데 뭐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. 앞뒤 안 맞는 소리죠. 남편이 거제도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했더니 와이프랑 연락했던 문자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야. 아내분한테는 말 안 하고 혼자 이혼할 때 쓰려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. 아니, 안 웃기다고? 안 무섭다고? 아니,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, 아, 저도 모르게, 진짜 주접 떨고 있네. 진짜 이 얘기가 나왔어요. 이미 변호사도 만나서 상담을 했고, 2주에 한 번,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면, 거실이랑 안방에 홈 CCTV 있잖아요. 그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서 갖고 와. 아, 진짜 찌질해서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. 도대체 뭐가 그렇게 혼자 억울한 건지 알 수가 없어. 가사조사 영상을 보다가 마무리하면서 서장훈님이 도대체 둘이 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. 말 같지도 않은 뭐 되도 않는 걸로 계속 싸우는 것 같다. 이유가 뭐냐 이러시는데 진짜 저도 보면서 둘이 싸울 일이 아니야. 아들이 거실에서 비눗방울 놀이한 게 싸울 일이야? 아내가 본인 힘든 거 안 알아주고 응원의 말 안 해주는 게 싸울 일이야? 그냥 둘 다 누구도 조금도 참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. 조금만 이해하고, 아, 상대방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거야. 근데 두 분이 성향이나 성격 차이가 있긴 있어요. 그런 것 같아. 완전 정반대의 성향인 것 같긴 해요.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그냥 계속 질문만 해. 그 누구도 대답은 안 해. 근데 남편은 또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들어야겠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코치코치 캐묻습니다. 제가 저번에 그 울컥 부부 얘기하면서 이 아내분이랑 저랑 MBTI가 같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같은 성향상 약간 유추를 해보자면 이런 경우엔 일부러 더 원하는 대답 안 해줍니다. 절대 안 해줘요.
심지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도 알아. 근데 그 얘기 듣겠다고 계속 물어보잖아? 사람 막 들들볶고 막 하잖아? 그러면 그게 더 얄미워서 절대 안 해줘요. 저 아내분도 그러실 가능성이 큽니다. 결국 남편분 원하는 대답 못 듣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갔는데 그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또 싸워요. 두 분이 너무 다른데 양보도 안 하니까 대화하면서 싸울 일이 너무 많은 거야. 저는 좀 대화하는 태도에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둘 다 양보 절대 없음.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계속 부딪히고 감정 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니까 남편 특기가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기가 있네. 남편분이 친구랑 대화 나눈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친구한테 고마웠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은 아버님, 어머님, 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야? 친구 말고 가족, 니네 부모님이랑 나한테 고마워하며 살아라 뭐 이런 뜻이잖아.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듣고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이 왜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냐고 또 막 갑자기 또 따지는 거야. 아니 이게 맞아? 그래서 또 말싸움이 시작됐어요. 그래서 아내분은 답답하니까 그게 뭔 소리냐. 그 뜻이 아니고 니네 부모님이랑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는 뜻이다.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. 설명을 해주는데도 한참을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. 그 뜻이 아닌 걸 알았는데도 네가 주어를 제대로 말을 안 해서 내가 못 알아들은 거다. 자꾸 주어 타령을 해. 네가 주어를 제대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들은 거다. 그러니까 왜 주어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하냐.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, 또. 아니, 이게 싸울 일이에요? 상대방이 주어 없이 얘기해서 내가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었다 쳐. 그래서 상대방이 설명을 해줬어. 그래서 나중에 내가, 잘못 알아들은 거를 알게 됐어. 그러면은, 그 뜻이 아니었구나. 응?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봐. 다른 뜻으로 한 말인 줄 알고 내가 화가 났었어. 뭐 이러면 끝이잖아. 이러면 끝 아니에요?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잖아. 근데 저 네가 주어 없이 얘기해서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 이 소리를 뻥 아니고 한 200번 하는 것 같아. 진짜로 지겨워, 지겨워, 진짜. 집착이야, 집착. 이건 집착이에요. 어? 자기가 잘못한 거, 뭐, 이거는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, 자기 잘못 인정하는 것도 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남편분이 상담 시간에 필요한 조사지를 작성하는데, 아내분이 이제 그걸 보고, 시험 보냐고, 뭘 그렇게 심각하냐고,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옆에서 한마디를 했어요. 근데 작가분이 아직 안 가고 옆에 계셨었거든요. 작가분이 아직 옆에 있는데,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, 또 싸우는 거야. 아니, 뭔 말을 그렇게 했는데. 말을 그렇게 하는 게 뭔데, 도대체. 저게, 뭐, 어느 부분에서 화날 타이밍인 거야? 시험 보냐고, 왜 이렇게 심각하냐고, 뭐, 이런 얘기가 기분 나쁠 만한 소리야? 아니,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요, 진짜로. 아니, 저게 싸울 일이냐고. 아니, 매사에 저런 식이면 안 싸우기가 더 힘들겠어. 이호선 선생님이랑 심리 상담을 하는데요. 역시나 남편분 성향을 바로 간파하시더라고요.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가우충이라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중요하고 본인이 좀 세게 말하면 상대방이 겁먹고 알아서 이렇게 깨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아내분이 말 세게 한다고 깨갱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냐고.
본인이 추구하는 바랑 현실이랑 너무 다른 거야.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속도 좁아. 그러니까 이제 자꾸 눈물만 나오는 거지. 오히려 아내분이 털털하고 상남자 스타일에 가깝대요. 남편분 포기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. 그래도 심리극 치료하면서 남편분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긴 했어요. 배려와 다정함이 넘치는 부부 상황극, 약간 요런 느낌으로 두 배우분이 보여주시거든요. 연기하는 거를. 근데 그거를 따라서 연기를 하면서 엄청 부끄러워하고 어색해 하긴 했는데 또 귀엽더라고요. 아무래도 서로의 표현 방식이나 말투가 불만이었던 부분이니까 본인들의 고쳐야 할 점을 상기하면서 계속 연습해 나가면 차차 나아지고 뭐 분명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결국엔 이거죠. 서로 표현 방식, 말투, 기대치 뭐 이런 게 다 너무 다르니까.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고 조금만 고치고 맞춰가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소위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 서로 바라는 거, 그 사람의 방식 이런 거를 이해해 보는 거잖아요.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각자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. 울컥 부부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? 여러분의 의견 글로 남겨주세요.